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20기 준비를 위해서 떠돌이 생활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전 시작한 지 좀 됐는데요,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 정규 지금 연달아 들어서 지금 이미 좋은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사실 감사할 일도 아닌데, 왜냐면 거꾸로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적지 않다가 아니라 사실 꽤 많아요. 근데 제가 왜 말을 아끼려고 노력을 하냐면은, 예전에 같이 하시던 분들 중에 여전히 힘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언론에서는 시장이 올라간다 살아났다 떠들어대지만 아직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 기준에서, 우리 기준에서 시장이 좋아졌다는 개념은 제가 보고 있는 시점이 있고, 그 시점은 와요. 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시장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두 번의 경험이 있어요. 많진 않아요. 한 바퀴 도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그거가 거의 다 왔어요. 정말로. 제가, 여러분, 지금 저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앉아가지고 데이터 두들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 두들기는 건 기본이고, 그리고 저는 아닌 막말로 사람이랑 어떻게 보면 외주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토탈로 하고 있잖아요. 이걸 제가 왜 이렇게 간절하게 하냐면, 당장 제 일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제 일, 저희 회사 일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컨텐츠, 뭐 단순 강의. 저는 제 강의가 시중에 있는 강의랑 같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자부심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아끼는 건데, 지난 2년 23년도 상반기부터 시장에 대해서 나름 잘 읽어왔고 도움이 됐다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여전히 힘들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랑 저희 회사가 여전히 힘들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19기 이후에, 20기거든요 이번에. 19기 이후에는 그냥 무조건 쭉 들으셔라, 이게 제 의견이고,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위해서 쏟아붓는 돈, 이 안에 인건비랑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시간, 에너지를 합치면은 절대 가성비가 아까우실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가오는 시장, 24년도 하반기, 특히 25년도 26년도 놓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미 그때 정규 내용을 듣고도 그때 왜 행동한지 내가 모르겠다, 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왜냐면 이제 그냥 보수적으로 행동을 하셨거든요. 그런 분들도 벌써 있어가지고 19기 이후부터는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죄송한 무거운 마음을 갖는 동시에 또 열심히 하냐면, 예전에 다른 뜻은 없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름을 좀 그냥 선대인 선배님인데, 선배인 선배님이, 제가 예전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선대인 선배님이 나중에 처음에는 완전 스타이셨어요. 스타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누리시다가, 팩트는 팩트잖아요. 그리고 살짝 정치적이세요. 살짝이 아니죠, 사실은 대단히 정치적이신데, 나중에 저도 그분 얘기 다 듣고 책 읽었지만, 그분 얘기 얘기하면 안 돼요? 다 틀렸잖아요. 틀린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아예 거꾸로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를 많이 냈거든요. 거기다 이제 그 전에 버신 돈으로 고소고발을, 위협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틀린 거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없어요. 그냥 믿은 분들만 바보 된 거고요. 그걸로 따지는 분들은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다 저떻다가 아니라 그쪽 생태계가 원래 그런 거고, 그거는 그 선생님 마음인 거고, 저는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게 다예요. 제가 뭐라고 그분이 이렇다 저렇다 뭐 잘한다 못했다 하겠습니까? 저도 그분을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전 그분 내용이랑 그 내용 쓱 책 보고 울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어쨌건 그래서 지금 정규 20기는 지금 접수 기간이고, 요게 접수 기간이 데드라인이 있고, 19기 때도 접수 라인 지나고 나서 좀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부탁드리건데 지금 밑에 링크 통해서 확인 좀 해주세요.
좋은 강의예요. 댓글에 뭐 좋든 나쁘든 뭐 피드백 달아주시면 좋고요. 오늘 영상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정부가 DSR 규제 있잖아요. 9월 달부터 할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아파트 공급 계획에 대해서 또 발표를 할 거고, 둔촌 주공 입주가 11월 달부터니까 9월 달부터 영향권 안에 있고 여러 가지가 겹쳐 있어요. 둔촌 주공 입주하죠. 공급 대책 발표할 거죠. 대출 규제, 그리고 이제 가상금리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약간 좀 반응을 하는 게 현 정부란 말이에요. 대출, 금리 이런 거에 예민한 정부예요. 근데 미국에서 9월 달에 금리를 내린다는 게, 아무튼 저는 금리 좀 내려간다고 시장에 발칵 뒤집힌다는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시장의 모습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읽어내려고 하지만, 아무튼 금리 하나 가지고 막 하는 스타일 아닌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지금 한국은행 총재님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세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부동산 시장이 어떤 모습이 돼야지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뉘앙스가 없지 않아 있어요. 제발 뭐 한국은행 총재님이 뭐 정치적으로 어느 쪽이다 이 얘기 말고요. 그럼 정부 입장도 있고 한국은행 입장도 있고, 한국은 미국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전부 다 얘기가 돼 있고 설명이 돼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시장이 김 작가님 만났을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작가님이나 그래서 저도 대답을 했지만, 9월달 이후에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가다 꺾인다, 이제 잠잠하다, 이제 내려간다, 이런 기사 언론 보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내년 상반기 1분기까지 3월달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는 시장이 주춤한다니까요. 근데 저는 이럴 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많은 보내는 편인데, 이게 정신승리라고 하셔도 좋아요. 받아들일게요. 나쁘게 볼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금리 못 내려요. 금리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따지면은 정부가 하는 모양새가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 DSR은 금리가 내려갔을 때를 대비하는 거다, 이것도 말 되고요. 공급 대책 발표는 금리 인하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다, 이것도 말이 되고요. 둔촌 주공 입주 이거 자체도 정부가 개입이 있었어요. 원래는 25년도 초기였고, 그 와중에 둔촌 주공 완공될 때까지 정부의 개입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것도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에요. 그 모든 걸 따져봤을 때 24년도 하반기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정부가 하고 있다가 억지스럽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이대로 가면은 9월 달부터 언론에서 좀 약간 좀 식혀주는 기사가 나오거나, 주춤한데 좀 애매한데, 아니면 10월달 11월달 넘어가서 야 시장 이제 안정화된다, 앞에 거는 그냥 약간 기술적 반등이다, 아니면은 뭐 대출이 잠깐 풀려서 그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금리를 내리는 조건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8월, 10월, 9월 달에 미국 금리를 내리면 9월 달 이후에 따라 내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가 중요하면 10월 달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 내리려면.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여러분, 미국에서 금리를 내렸는데 한국 부동산이 막 미친 듯이 간다는 기사가 계속 나와요. 금리 못 내려요. 못 내린다니까요. 한국은행 총재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금리를 내리는 걸 고려를 해보았으나 현재 이걸 도대체 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내려놨어요. 한국은행이 부동산까지 컨트롤, 국토부 장관님은 속이 안 상하세요? 좀 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국토부 장관님도 금리 얘기하세요. 참 애매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금리를 내리기에 아직 불안감이 있다, 국민들이 불안을 느낀다, 그래서 금리를 좀 더 있다 내리겠다, 충분히 발표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흐름대로 가면은 여러분들은 많이 흔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정규를 들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하니까. 진심이에요. 흔들리지 마시라고. 헬리오시티 입주 때 흔들렸던 분들 반응 똑같아요. 기회를 놓쳤다, 그때는 몰랐다, 말 좀 해달라, 말해주잖아요. 이런 기회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시장 다 떠나셨잖아요. 얘기해주잖아요.
2019년도 상반기 저를 포함 제 주변, 저희 가족, 그때 경매 낙찰, 매수 다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알아요. 네. 자료도 있고요. 그때 말이 쉽지 주변에서는 시장 개입 안 하셨어요. 거래량이 안 나올 때예요. 아무도 안 하시던데요. 단독 낙찰 얘기해 달라면서요. 얘기해 드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안 듣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느끼시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짧게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꽤 긴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자료를 만드는 거고, 9월달 이후에 10월달 이후에 시장이 약간 정체된다, 침체된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 이 정도까지 맞추고 싶어서 지금 둔촌주공 입주 영향을 파악하고 다니는 게 저고요. 저희 회사가. 오히려 생각을 해보세요. 10월달, 9월달, 10월달 이후에 그런 분위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놨는데, 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금리는 내려놨는데 공급량은 부족한데 둔촌주공 입주가 끝났다. 둔촌주공 입주 때문에 시장이 주춤한다고 얘기할 리가 없어요. 둔촌주공 입주를 빨로 시장이 이제 가라앉는다. 역시 더블딥이었다. 데드캣이었다. 이 얘기가 도배가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둔촌주공 때문에 일시적 하락이다. 이게 조회수가 나올 것 같아요. 언론이 그 얘기 할 리가 없어요. 여태까지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다시 하락한다. 내려간다. 안정화된다예요. 그럼 금리 내리겠죠. 금리 내리고 둔촌주공 입주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시장 가던 길 다시 간다? 아니요. 헬리오시티 전과 후는 다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달라요. 같은 상승 시장이 아니었어요. 저는 헬리오시티 입주장 이후에 굉장히 많은 걸 얻었죠. 그 시장을 정확히 읽어내서. 제가 그래서 열을 내는 거예요. 19기 이후로 왜 열을 내냐면 자신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라서. 그래요. 24년 하반기 시장 주춤한다? 아니면 다시 침체되는 모습이다? 전 나쁘게 보지 않아요. 정신승리? 그렇게 부르세요. 상관없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가 오라는지 또 답은 나올 거예요. 지금 시장 잘못 봤던 분들 커버 치고 말 바꾸고 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시던데, 저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제가 했던 말에 대해서 그대로 피드백을 해드릴 거예요. 전 강의도 그렇게 하는 거 아시죠? 옛날에 했던 말을 바꾸지 않아요. 주워 담지 않아요. 그대로 사용합니다. 요건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는데, 맞았다 틀렸다 평가하고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런 태도를 지켜내려고 해요. 왜냐면 옛날에 제가 굉장히 믿었던 분이 어떤 식으로 말을 바꿨는지 저는 그게 좀 상처가 됐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비난도 칭찬도 둘 다 공존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비가 좀 내려요. 날씨는 시원해졌습니다. 다니기 더 좋아졌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힘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